여러분, 지금 당장 거울을 보러 가세요. 현관 거울 말입니다. 만약 현관 정면에 거울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재물을 밖으로 토해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2천 가구를 상담하면서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외부 환경은 완벽합니다. 뒤에 산도 있고 앞에 직선 도로도 없고 터널도 멀리 있어요. 그런데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은 왜 무너질까요? 사업이 안 풀리고 건강이 나빠지고 가족이 흩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답은 단 하나입니다. 집 안에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내부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매일 보는 공간이라 문제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서서히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오늘은 여러분 집 내부를 완전히 해부하겠습니다. 현관, 침실, 주방. 이 세 곳에 숨겨진 비밀을 전부 공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풍수복구 매뉴얼까지 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금전운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특히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재물의 기운이 여러분 쪽으로 직접 흘러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댓글에 금전운 받아갑니다라고 한 줄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정성껏 읽으면서 여러분 한 분의 재물운이 열릴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진짜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실제로 가장 많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집 내부 구조입니다. 집 안에서 뭐가 그렇게 큰 영향을 주겠어 라고 하시지만 실제로 가장 강력한 풍수적 문제와 사건, 사고는 집 안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특히 내부 구조에는 사람의 에너지, 결정력, 집중력, 제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세 곳만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현관, 침실, 주방. 이 세 곳이 전부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관입니다. 재물이 들어오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풍수에서 현관은 집에 기운이 들어오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현관이 틀어져 있으면 그 집은 아무리 좋은 구조여도 기운이 절대 안정되지 않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현관 정면에 거울이 있는 집입니다. 많은 집들이 인테리어 때문에 현관 정면에 거울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이 구조를 가장 빠르게 제복이 새는 구조로 봅니다.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거울에 반사되어 그대로 밖으로 나가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집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일이 잘 되다가도 마지막에 막힙니다. 돈이 모이다가도 큰 지출이 생깁니다. 기회가 와도 잡히지 않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최 과장님, 3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2020년에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인테리어를 정말 예쁘게 했습니다. 특히 현관 정면에 큰 전신 거울을 달아서 공간이 넓어 보이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사 간 뒤로 이상하게 돈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월급은 잘 들어오는데 통장 잔고는 항상 제자리였습니다. 최 과장님은 절약도 하고 계획적으로 지출하려고 노력했는데 항상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나갔습니다. 차 수리비, 경조사비, 병원비, 가전제품 고장 등 크고 작은 지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방문해 보니
현관 정면의 큰 거울이 문제였습니다. 문을 열면 들어오는 기운이 거울에 반사되어 그대로 밖으로 튕겨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을 현관 측면으로 옮기도록 권했습니다. 최 과장님은 인테리어가 아깝다고 하셨지만 결국 거울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3개월쯤 지나면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확 줄었고 통장 잔고가 처음으로 늘기 시작했습니다. 최 과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거울 하나 옮긴 게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어요. 이제야 돈이 손에 잡히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울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위치가 문제입니다. 현관 정면에 거울이 있으면 재물이 반사되어 나갑니다. 이건 최악입니다. 하지만 현관 측면에 거울이 있으면 기운을 확장시킵니다. 이건 좋습니다. 현관 천장에 거울이 있으면 압박감을 줍니다. 이것도 나쁩니다. 거울 하나 옮기는데 10만 원도 안 듭니다. 하지만 그 10만 원이 300만 원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 거울만 옮기고 6개월 만에 승진하신 분, 1년 만에 사업이 회복된 분 정말 많습니다. 현관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신발입니다. 여러분 집 현관에 신발이 몇 켤레나 나와 있습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황금 법칙을 오늘 밤 바로 실천하세요. 첫째, 3켤레 이하만 밖에 두세요. 5켤레부터는 이미 기운이 혼탁해지기 시작합니다. 둘째, 신발 끝이 안쪽을 향하게 하세요. 밖을 향하면 재물도 밖으로 나갑니다. 셋째, 좌우 균형을 맞추세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집안 균형도 무너집니다. 넷째, 흰색이나 밝은색 신발을 우선 배치하세요. 검은 신발은 기운을 어둡게 만듭니다. 다섯째, 일주일에 한 번은 전체 정리하세요. 신발장 문을 열고 환기도 시키세요. 이 5가지만 지켜도 현관의 기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무리 좋은 구조라도 신발이 10켤레씩 쌓여 있으면 그 집은 기운이 혼탁해지고 집주인은 점점 결정력과 추진력을 잃습니다. 현관이 지저분한 집은 거의 100% 이렇게 말합니다. 계획이 흔들려요. 집중력이 떨어져요. 돈이 샌다는 느낌이 들어요. 신발 정리만 바꿔도 그 집의 기운은 바로 달라집니다. 그리고 현관 조명도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확인해 보세요. 색온도는 3000 켈빈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뜻한 백색이죠. 밝기는 500 럭스 이상이어야 합니다. 밝게 해야 합니다. 위치는 정면에 1개, 측면에 2개가 이상적입니다.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오늘 당장 전구만 바꿔도 됩니다. 전구 하나 바꾸는데 5,000원입니다. 그 5,000원이 재물운을 바꿉니다. 현관이 밝아지면 집에 들어올 때 기분부터 달라집니다. 그 기분의 변화가 운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우리 집 현관이 딱 이런데 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더 중요한 내용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런데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지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2번째, 침실입니다. 건강과 운을 갉아먹는 구조입니다.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많은 분들의 인생을 바꾼 핵심입니다. 침실 문제입니다. 가장 심각한 구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루의 3분의 1을 침실에서 보내고 그 시간 동안 집의 기운을 가장 깊이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침대 머리 방향이 틀어진 질입니다. 침대 머리가 창문 쪽을 향하거나 방문을 향하거나 벽이 아닌 곳을 향하면 사람의 뇌 기운이 안정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면장애, 불안감, 아침 피로, 의욕 저하, 결정력 부족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 팀장님, 40대 초반 금융회사에 다니시는 분입니다. 2019년부터 갑자기 불면증이 시작됐습니다. 잠들기도 어렵고 자다가도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더 피곤했습니다. 병원에도 가보고 수면제도 먹어봤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됐습니다. 낮에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회의 중에도 멍한 상태가 되곤 했습니다. 정 팀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싶었는데 40 초반이 이렇게 힘들 나이는 아니잖아요. 제가 집을 방문해 보니 침대 머리가 큰 창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실 한쪽에는 옷과 물건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풍수적으로 최악의 조합이었습니다. 저는 침대 방향을 벽 쪽으로 바꾸고 침실의 물건들을 정리하도록 권했습니다. 정 팀장님은 처음에는 별 기대를 안 하셨지만 일주일쯤 지나면서 잠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한 느낌이 들었고 낮 동안 집중력도 돌아왔습니다. 석 달쯤 지나서는 수면제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정 팀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10년 동안 병원 다니면서 못 고친 걸 침대 방향 하나 바꿨더니 좋아졌어요. 이게 정말 신기해요. 이제야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침대 머리 방향 나침반으로 확인해 보세요. 북쪽을 향하면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가장 추천합니다. 동쪽을 향하면 활력이 증가합니다. 아침형 인간에게 좋습니다. 남쪽을 향하면 불면증이 유발됩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서쪽을 향하면 노화가 가속됩니다. 이건 최악입니다. 만약 남쪽이나 서쪽을 향하고 있다면 오늘 밤 당장 침대 방향을 바꾸세요. 침대 움직이는 게 힘드시다고요? 그럼 최소한 베개라도 반대편에 두고 주무세요. 방향만 바뀌어도 효과가 있습니다. 침대와 창문 사이 거리도 중요합니다. 최소 1.5m는 확보해야 합니다. 안 되면 암막 커튼 2겹이 필수입니다. 왜 1.5m냐고요? 사람이 누워있을 때 창문에서 들어오는 외부 기운에 직접 노출되지 않는 최소 거리가 바로 1.5m입니다. 이보다 가까우면 수면 중에 뇌가 계속 외부 자극을 받게 됩니다. 침실에 물건이 얼마나 많은지도 확인해 보세요. 지금 당장 침대에 누워 보세요. 그리고 5초 안에 눈에 보이는 물건을 세어 보세요. 5개 이상이면 즉시 치우셔야 합니다. 침실은 기운이 가장 안정되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옷더미, 상자, 택배 박스가 쌓여 있으면 사람의 뇌는 잠들어 있어도 혼란 신호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믿기 어려운 사례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강 사장님, 60대 초반입니다. 30년 넘게 사업을 하시면서 한 번도 적자를 본 적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2019년 새로 지은 최고급 타운하우스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전망도 좋고 인테리어도 억 단위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 간 지 6개월 만에 30년 사업 인생 최초로 적자가 났습니다.
1년 만에 직원 절반이 퇴사했습니다. 2년 만에 본인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강 사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싶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30년간 잘하던 사업이 갑자기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싶었죠. 제가 방문해 보니 그 비싼 타운하우스의 문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침대 머리가 통유리 창문을 향하고 있었고 그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풍수적으로 최악입니다. 물은 재물을 상징하지만 침실에서 물이 보이면 자는 동안 재물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특히 바다처럼 끝없이 흐르는 물이 보이면 재물도 끝없이 흘러나가는 구조입니다. 강 사장님은 침대 방향을 바꾸고 커튼을 안막으로 교체했습니다. 6개월 뒤 사업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1년 뒤 건강검진 결과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강 사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엎드려 꾸민 집이 날 죽이고 있었다니. 선생님, 제가 10억짜리 집에서 10억을 날릴 뻔했어요. 비싼 집이라고 좋은 집이 아닙니다. 구조가 맞아야 좋은 집입니다. 혹시 방금 말씀드린 내용 중 2개 이상 해당되시나요? 그렇다면 댓글에 2개 해당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적어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여러분께 맞는 해결 방향을 댓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상황 공유가 더 많은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번째, 주방입니다. 재물운이 새는 구조입니다. 주방은 재물운, 건강운, 가정운을 담당하는 핵심 공간입니다. 그런데 싱크대와 가스레인지가 마주보는 구조라면 특히 재물운이 크게 흔들립니다. 풍수에서 가장 무서운 충돌이 물과 불의 충돌입니다. 싱크대와 가스레인지가 정면으로 마주보면 집안의 재물운, 직업운, 건강운이 서로 부딪혀 소모되기만 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집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지출이 반복적으로 생깁니다. 부부운이 약해집니다. 건강 문제가 반복됩니다. 일을 열심히 해도 남는 게 없다는 집은 대부분 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 사장님, 식당을 운영하십니다. 2020년 코로나 때 매출이 반토막 났는데 다른 식당들은 회복되는데 본인만 안 됐어요. 제가 가보니 주방 싱크대 위에 냄비, 프라이팬, 접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가스레인지 불판은 기름때로 새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딱 2가지만 시켰어요. 첫째, 싱크대 위 전부 치우기. 둘째, 불판 매일 닦기. 3개월 뒤 매출이 코로나 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김 사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주방이 깨끗하니까 요리할 맛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손님들도 맛있다고 하고요. 주방이 어지러우면 음식 맛도 떨어지고 음식 맛이 떨어지면 장사가 안 됩니다. 이건 식당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방이 어지러우면 집안 분위기가 어지러워지고 가족들이 집에 있기 싫어집니다. 주방 조명도 어두운 집이 정말 많습니다. 주방이 어두우면 재물의 기운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주방 조명을 밝게 바꾼 뒤 사업이 풀리거나 승진이 일어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방이 밝아지면 집안의 분위기 전체가 달라집니다. 이건 단순히 밝기의 문제가 아니라 기운의 활성화입니다. 주방에서 가장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싱크대 위 물건을 제거하세요. 재물운 정체가 해소됩니다. 둘째, 가스레인지,
화구를 깨끗이 닦으세요. 번영의 불꽃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셋째, 밝은 조명을 설치하세요. 재물 기운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노란 식기나 노란 과일을 잘 보이는 곳에 두면 금전운이 빠르게 살아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레몬이나 바나나를 주방 한쪽에 두세요. 노란색은 풍수에서 금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재물을 끌어당기는 색깔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풍수복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장 이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집을 당장 바꾸지 않아도 기운을 조금이라도 되살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풍수 이론이 아니라 제가 실제로 상담, 강의에서 가장 먼저 적용시키는 효과가 검증된 복구 전략입니다. 첫 번째 전략, 현관의 흐름을 바로잡는 작업입니다. 현관은 집 전체의 기운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막히면 막히는 대로, 뚫리면 뚫리는 대로 가장 빠르게 반응이 오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현관이 집 안으로 길게 뚫려 있거나 문을 열면 곧바로 창이나 베란다가 보인다면 기운이 오자마자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이럴 때는 매우 간단한 조치만 해도 기운이 안정됩니다. 발매트를 밝은 색으로 교체하세요. 노란색이나 아이보리가 좋습니다. 현관 조명을 한 단계 밝게 하세요. 신발을 절대 바깥으로 내놓지 마세요. 거울이 정면에 있으면 이동시키세요. 특히 현관의 밝기는 재물운과 직결됩니다.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에 느낌이 바뀌면 집 전체의 기운이 바뀝니다. 두 번째 전략, 침실의 안정감을 높이는 작업입니다. 침실은 집에서 가장 민감한 공간입니다. 사람의 운이 좋아지느냐, 떨어지느냐는 침실에서 이미 절반 이상 결정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침대 머리를 단단한 벽에 기대는 것입니다. 머리가 기댈 곳이 없으면 사람의 기운도 안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침대 머리 뒤가 창문인 것은 풍수에서 가장 위험한 구조 중 하나입니다. 이 경우 창문에 암막 커튼을 두 겹 설치하면 안정감이 훨씬 개선됩니다. 그리고 침대 주변을 비우고 밝게 유지하세요. 침실에 물건이 쌓여 있으면 뇌가 잠들어 있어도 혼란 신호를 받습니다. 침실은 최대한 비우고 잠자는 공간으로만 사용하세요. 세 번째 전략, 주방의 재물 복구 작업입니다. 주방은 재물운의 창고입니다. 이곳이 밝고 정리되어 있어야 돈이 모이고 지출이 줄어듭니다. 가장 효과가 빠른 조치는 세 가지입니다. 싱크대 위 물건을 제거하세요. 재물운 정체가 해소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를 깨끗이 닦으세요. 번영의 불꽃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밝은 조명을 설치하세요. 재물 기운이 활성화됩니다. 한 달 챌린지와 오늘 밤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기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과 비교해 보셨나요? 혹시라도 우리 집이 딱 저런데라고 느껴지셨다면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변화의 신호, 그리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점입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집이 흐트러지면 인생도 흐트러지고 집이 바로 서면 인생도 바로 섭니다. 지금 작은 하나라도 바꿔보세요. 오늘 드린 조치 한두 가지만 적용해도 기운은 바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한 달 챌린지를 제안합니다. 1주차에는 현관 정리와 조명 교체를 하세요. 2주차에는 침실 배치 변경과 정리를 하세요. 3주차에는 주방 청결과 밝기 개선을 하세요. 4주차에는 전체 환기와 동선 확보를 하세요.
한 달 후. 댓글로 변화를 알려주세요. 정말 달라졌습니다라는 말씀, 제가 가장 듣고 싶은 말입니다. 그런데 한 달이 길게 느껴지시나요? 그럼 오늘 밤 자기 전에 딱 3가지만 해보세요. 첫째, 현관 신발을 전부 신발장에 넣으세요. 단 한 켤레도 밖에 두지 마세요. 둘째, 침실에 물건 하나를 치우세요. 가장 눈에 거슬리는 것 딱 하나만요. 셋째, 주방 싱크대를 깨끗이 비우세요. 설거지를 완전히 끝내고 물기까지 닦으세요. 이 3가지만 하고 주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여러분이 느끼는 변화를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달라진 게 없어요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뭔가 개운해요라고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변화, 제가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 제가 10년 넘게 이 일을 하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같은 분들이 댓글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입니다. 선생님, 현관만 정리했는데 오늘 좋은 소식 들었어요. 침대 방향 바꿨는데 10년 만에 푹 잤어요. 주방 조명 바꿨는데 남편이 웃는 얼굴로 들어왔어요. 이런 댓글 하나하나가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변화 하나가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현관, 침실, 주방, 이 3곳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사실 집 안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곳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지만 절대 신경 쓰지 않는 그곳. 그곳이 틀어지면 현관, 침실, 주방을 다 고쳐도 소용없습니다. 그곳이 어디냐고요? 제 채널에는 그 비밀을 담은 영상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시고 재생 목록을 확인해 보세요. 화장실 풍수, 거실 풍수, 현관 풍수. 각각의 영상에 여러분 집을 살리는 구체적인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밤 딱 3가지만 해보세요. 현관 신발 정리, 침실 물건 하나 치우기, 주방 싱크대 비우기. 그리고 내일 아침 댓글로 변화를 알려주세요. 신발 정리했더니 아침 기분이 다릅니다. 침실 정리했더니 개운합니다. 싱크대 닦았더니 마음이 가뿐합니다. 이렇게요. 여러분의 한 줄 댓글이 다른 분들에게는 용기가 됩니다. 지금 구독 버튼 누르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상상도 못했던 그 숨겨진 공간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께 작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여러분 가정의 금전운과 평안의 문을 여는 첫 번째 행동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금전운 받아갑니다. 딱 한 줄만 적어보세요. 제가 하나하나 정성껏 읽고 여러분의 흐름이 다시 살아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집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집이 되길 바랍니다. 집이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재물이 머무는 공간이 되고, 가족이 행복한 보금자리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평안과 번영을 기원합니다.